단체협약 제72조 퇴직금, 연월차 정상기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중 연월차 수당은 사용 후 남은 잔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남은 잔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발생량에서 연간 사용량을 빼면 연월차 잔량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은 연월차 잔량으로 연월차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때 연간 발생량은 본인 입사일부터 다음해 입사 전일까지가 연월차 발생 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간 사용량도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한 연월차 일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연월차 정산기간은 퇴직금을 정산하는 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24년 12월부로 정년퇴직하는 A조합원과 B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입사일은 2000년 10월 15일로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 6개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3개월을 적용하다 보니 정산월은 서로 다릅니다. A조합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B조합원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적용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연월차 정산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조합원입니다. A조합원은 정산기간 중에 본인의 입사일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A조합원은 23년 10월 15일부터 24년 10월 14일까지가 연월차 정산기간이 됩니다. 다음은 B조합원입니다. B조합원은 정산기간이 본인의 입사일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기간에 전년도 연월차 정산이 안됩니다. 이때 정산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22년 10월 15일부터 23년 10월 14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정산기간 중이나 혹은 정산기간 전에 연월차 정산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사일도 같고 퇴직하는 날도 같지만 정산 시점에 따라 각각 연월차 정산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하게 전년도의 연월차만 아껴 쓴다고 퇴직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한 가지 예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케이스에서 입사일만 바꿔보겠습니다. A조합원과 B조합원, 이 둘의 입사일이 2000년 5월 15일로 같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산기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A조합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B조합원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적용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연월차 정산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둘 다 같습니다. 이 둘의 정산기간은 23년 5월 15일부터 24년 5월 14일이 연월차 정산기간입니다. 왜냐하면 7월에 정산하든 10월에 정산하든 이미 24년 5월에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본인이 정산하는 3개월 중에 입사일이 앞에 있거나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전년도분이 정산기간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정산하는 3개월 중에 입사일이 없거나 뒤에 있거나 한다면 전전년도부터 전년도까지가 정산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로직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월차 정산기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시에서 A조합원과 B조합원이 연월차를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둘의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둘의 연차는 발생 개수도 다르고 연월차 하나당 금액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A조합원은 24년 10월 기준으로 정산했고 B조합원은 23년 10월 기준으로 정산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A조합원이 B조합원보다 1년 뒤에 연월차를 정산했기 때문에 연차도 한 개 더 발생했고 임금인상분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 높은 통상임금으로 연월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도 같고 퇴직하는 날도 같은데 B조합원이 A조합원보다 연월차 수당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B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정산기간이 달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퇴직금 계산 로직은 간단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다 한다고 해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후 퇴직금 정산 시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더 전략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에 관한 단체 협약의 내용들,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그리고 연월차 산정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설명을 들으면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30년, 40년 동안 회사에서 고생하고 마지막으로 받는 나의 임금이 퇴직금인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퇴직금은 회사 생활하는 동안 중도정산까지 많게는 2번, 3번 할 수도, 아니면 정년퇴직할 때 한 번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 생활 중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퇴직 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도 좋고 노동자의 권익을 외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어진 권리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알고서 포기하는 것과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판짜기 동지에는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단협사항들을 동지들과 정보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동지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